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4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이 풀벳 그리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의 풀벳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독식픽과 기준에 올렸던 최종픽을 종합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좀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바꿔 가실 픽들은 바꿔 가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초안이나 최종 때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픽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5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 선수가 일단은 2주 정도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고요.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는 대구의 모습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3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우세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일정적으로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세징야가 없는 부분 좀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징야가 없는 대구라면 에드가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몸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뛰는 모습이나 전체적인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세징야가 없다면 더욱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세르지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츠바사까지 복귀를 했고 정승원이나 홍정훈까지 좀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징야가 없는 부분에서 세르지뉴와 에드가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강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강원의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구의 승은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기에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고 강원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대구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이 좀 많고 최근 10경기 동안 강원이 대구 상대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고요. 서울은 박주영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고유한 선수는 부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출전은 어려워 보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는 서울이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2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강훈 선수가 이 경고 누적으로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혜택이상은 포항이 2연승을 하고 있고 서울이 홈일 때는 포항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일단 무승부가 졌고 FA서울은 이번 시즌 좀 무승부가 없는 모습, 포항 스틸러스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6경기째 승리가 없는 포항이 좀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FA서울의 패 쪽을 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포항의 최근의 경기력과 서울이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역시 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좀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단통이라면 그래도 이 송민규가 복귀하는 포항이라서 승리할 타이밍이 됐지 않나. 타시 선수의 움직임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단통 패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말씀드렸던 좀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일 것 같아서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성남FC 대 광주FC의 경기고요. 성남은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이찬동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엄은상과 김종우 선수의 출전 여부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는 광주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배당 쪽으로도 승무 쪽으로 나오고 광주가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연승을 하기에는 그렇게 경기력이 엄청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엄원상과 김종호 없이 성남의 이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해 보입니다. 최근에 성남이 리차드 선수가 이 미들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 이찬동 선수가 없는 부분도 중원 싸움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에서 뭐 헤이스는 그냥 뭐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면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남 역시 쉽게 이기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남의 압박이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홈에서의 경기라면 광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 쪽으로는 좀 승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헤타페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헤타페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카디스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결장 예정자의 위나르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헤타페의 좀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좀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헤타페가 3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연무를 또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카디스의 저는 경기력이 뭐 그렇게 막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헤타페가 활동량이라든지 쿠크레아 선수를 좀 잘 활용한다면 의존도가 좀 높긴 하지만 이 경기는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고요. 추천은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홈에서 좋은 팀이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4연패,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자면 빌바오가 홈일 때는 알라베스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홈팀이 좀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유리한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정이 배치된 팀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라베스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경기력적으로도 맞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를 좀 바치는 부분은 투표율에 비해서 좀 배당이 높다라는 점과 빌바오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다음 주 주말에 또 컵 경기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번 경기에서 약간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 그리고 알라베스가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강등 버프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12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그에서 2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의 맞대결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많고 홈팀이 마찬가지로 좀 유리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 배치된 팀이 최근 10경기 동안은 승리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레반테가 좀 우세해 보이지만 에이바르가 일단은 리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강등 버프, 그리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순위가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죽기 살기로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에이바르가 좀 유리해 보이는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동기부여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경기력에서는 레반테 상대로 밀리는 모습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브리안 힐 선수가 결장자 명단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기 에이바르의 승으로 좀 가기에는 좀 무승부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지만 이 경기도 투픽으로 쓰신다면 저는 승까지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 경기고요.
일단 레알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2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9연승을 하고 있고 1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리그에선 6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배당적으로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 때문에 승과 패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레알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다라는 점과 바르셀로나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점, 그리고 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바르셀로나의 경기력도 물론 뭐 지난 경기 뭐 똥줄승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레알 상대로 3연패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제주 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안현범 선수가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홈에서 2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정상빈 선수는 복귀를 했지만 니콜라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이 좀 상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출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수원삼성에 뭐 니콜라우는 뭐 와서 뭐 교체로 투입돼서 어차피 또 교체로 아웃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승범과 김민우 선수가 지금 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승범과 김민우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승범과 김민우 둘 다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물론 뭐 중원에서의 한석종이 남아있고 뭐 최성근 같은 선수를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성근도 사실은 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승범과 김민우가 없다면 뭐 또 연기훈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고승범, 김민우, 한석종의 이 라인의 퀄리티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주의 승을 좀 보지 않는 부분은 안현범이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과 수원삼성 상대로 좀 제주가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제주의 승보다는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수원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제주가 홈에서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결정 예정자 중에서 좀 주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중점을 조금 더 두는 픽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울산현대의 경기고요. 수원FC는 한승규 그리고 이영재 선수가 뭐 출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동훈 선수는 결장 예정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이청용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또 오심 판정이 나왔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팀인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산 쪽을 좀 바라보고는 있는데 약간 불안한 점은 지금 수원FC에게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런 오심들이 좀 나오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홈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리그의 심판진들을 보면 약간은 좀 홈콜에 홈팀에게 좀 유리한 판정들이 나오는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이 경기 좀 무승부까지 바칠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수원FC가 또 정동호가 출전을 못하면 또 3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저는 울산 상대로 막아내기에는 힌터제어가 그래도 포스트 플레이는 좋고 김지현 선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전북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쿠니모토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백승호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문지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결정 예정이고요. 무구사는 4월 중순쯤, 빠르면 4월 중순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오재석은 코뼈 골절로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인천,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다소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인천이 전북 상대로 당연히 좀 불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이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최종 픽 때는 이 경기를 좀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일단 백승우가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오재석 선수가 좀 생각보단 상태가 좀 심각해서 오재석이 없는 인천의 수비진이라면, 저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 전북이 그래도 꾸역승이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꿔서 전북의 단통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죠.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 그리고 무승부가 좀 적고 홈에서는 이 오사수나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기긴 합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연속으로 좀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데이터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 오사수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일단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 비아레알이 연승이 좀 긴 타이밍에서 좀 끊길 가능성,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까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좀 불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사수나가 강등권에서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팀에서 동기부여가 없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무패 투픽이나 아니면 저는 단통패를 조금 더 추천드릴 정도로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4연승,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죠.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다비드 실바가 결장 예정이긴 합니다. 자,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을 보면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발렌시아가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발렌시아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긴 하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 5연승을 하기에는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크로스나 이 역습에서의 한방과 소시에다드가 체력적인 부담과 다비드 실바가 없는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무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플라노 선수가 퇴장으로 결정 예정이고 지금 수비진에 좀 결정 예정자가 좀 많습니다.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죠.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패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이돌리드가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바이돌리드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돌리드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바이돌리드가 지금 수비진에 좀 결정 예정자가 많다라는 점과 그라나다가 좀 원정에서 연패가 긴 점,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가 이 유로파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그라나다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홈에 비해서 좋지 않을 뿐이지 전적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일단은 베티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좀 약했던 모습이 있고
아틀레티코가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적으로도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제 생각에서도 경기력적으로는 좀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패 투픽이면 좀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의 단통을 가지 않는 부분은 최근에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점과 베티스가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승까지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의 승무로 좀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봤고요. 이번 경기는 이변이라면 FA 서울의 단통 패배. 3번 역시 성남의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봤고요. 4번은 헤타페의 단통 승 동일합니다. 5번은 이변이라면 빌바오의 단통 무승부. 6번은 이 경기 에이바르가 좀 동기부여는 좀 높기 때문에 한번 에이바르의 승으로 가져가 봤고요. 7번은 레알의 단통 패로 동일합니다. 8번은 제주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고요. 9번은 수원FC의 단통 패배, 10번은 전북의 승무 투픽으로 인천이 그래도 전북 상대로 어느 정도 무승부를 좀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봤고요. 11번은 비아레알의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12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 13번은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동일하고요. 마지막 14번은 베티스의 단통 승으로 좀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과 독시픽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다음주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